저는 비트코인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적어도 내년에 상반기 중에 판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가격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비트코인 전고점 돌파하고 나면 물론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지만 알트코인은 미친 듯이 오른다는 거죠. 자금 계획은 이렇게 세우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제가 2024년 1월에 창업 강의를 했었는데, 이 창업 강의를 하면서 1년에 한 번 하는 강의인데 올해 MVP 되신 분이 하루님이시거든요. 실행하는 하루라고 닉네임을 쓰셨는데, 하루님이 MVP가 되셔서 이게 많이 이야기를 나누게 되잖아요. 코인에 대해서 이야기를 많이 나누다가 서로 이렇게 투자 관점이 되게 비슷해서, 제가 특히 남자거든요, 하루님이. 남자랑 이렇게 통화를 이렇게 길게 하는 일이 되게 드문데, 하루님이랑은 투자 관점이 너무 잘 맞아서, 통화를 되게 자주 했어요. 그러면 서로 이렇게 투자 관점도 공유하고, 이렇게 의논도 하고 하다가, 저희 나름대로 투자관이 좀 다듬어졌거든요. 그거를, 하루님이 블로그에다가 다 정리를 해두셨어요. 네이버에다가 제하 AI 치면 하루님 블로그가 나오거든요. 무료니까 이런 건 얘기해도 되겠죠. 코인으로 돈 버는 진짜 방법이라는 진짜 클릭하고 싶지 않은 이게 좀 썸네일이긴 한데 이거 누르시면 제목을 이렇게 지면 안 되는데, 네, 아무튼 요 글이 나옵니다. 이 글이 엄청 긴 글이에요. 이 글을 읽어서 다 아시겠다면 굳이 제가 오늘 드리는 말씀을 안 드려도 충분할 것 같고요. 하지만 제가 좀 상세하게 알려드릴 테니까 제 오늘 강의를 들어보시면 이 글을 나중에 다시 읽으면서 복습이 많이 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코인 이야기, 이분의 인생 이야기가 처음에 좀 나오는데 2017년 11월 네, 이때 좀 코인 불장이 왔던 때죠. 네, 코인 불장이 왔던 때인데, 이때 이분이 사실 은행에서 일했어요. 은행에서 일하니까 대출 받기가 쉽잖아요. 네, 신용대출을 받았습니다. 신용대출을 받아서 1억 3천만 원을 대출을 받았는데, 이게 하락장이 왔잖아요. 2018년. 코인판에 좀 계셨던 분들은 박상기의 난 이런 거 기억하실 거예요. 박상기의 난이라고 하여튼 검색해보세요. 되게 유명하니까. 코인이 엄청나게 급락을 했습니다. 잠깐 차트 보여드릴게요. 하루님이 투자를 했던 게 2017년 한 11월 12월쯤이라고 했거든요. 네, 꼭지죠.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보통 요럴 때 많이 들어간다고 생각합니다. 무지막지하게 막 오를 때. 이게 하루거든요. 그러니까 불과 한 열흘 사이에 이렇게 말도 안 되게 오른 거예요. 10,000불이었던 게 20,000불이 됐습니다. 저는 이때 수학학원 강사였던 것 같은데, 수학학원 강사는 아니었구나. 수학학원 원장이었구나. 이때 엘리베이터에서 막 이야기가 들릴 정도였어요. 엘리베이터 타면은 야, 비트코인 오늘 800만 원이래, 1000만 원이래, 1200이래, 1300이래, 2000만 원이래. 이렇게 막 이야기들을 나눴던 게 저도 기억이 나거든요. 엘리베이터에서 사람들이 코인 얘기밖에 안 하더라고요. 네, 그때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결과를 알고 있습니다. 이때부터 이때까지 진짜 미친 듯이 빠졌죠. 이때 1억 3천이 들어가 있었는데 알트에 많이 들어가 있었겠죠. 비트코인 뿐만 아니라 비트만 투자했으면 그나마 좀 덜 했을 텐데, 알트 같은 거에 투자를 많이 해서 이 1억 3천만 원이, 그러니까 사실 이게 다 대출이죠. 대출에서 꺼낸 1억 3천만 원이 몇백만 원이 됐대요. 500만 원인가 800만 원인가 하여튼 몇백만 원이 됐다고 합니다. 이게 끔찍하지 않나요, 여러분? 1억 3천 대출 받아서 투자했는데 그냥 은행원이에요. 평범한 회사원. 평범한 회사원이 이렇게 말도 안 되는 하락을 맞은 거예요. 이때 누구라도 정말 끔찍한 경험이잖아요. 네, 하루님도 이때 공황장애가 왔대요. 우울증도 오고. 근데 이 하루님이 정말 대단한 게 이제 이걸로 이렇게 크게 손해봤잖아요. 그러니까 대출 받아서 만든 1억 3천만 원으로 이게 500만 원이 될도록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그래도 참은 거예요. 공황장애하고 우울증을 견디면서 2년 반 동안 고통을 받으면서 참아서 그 다음 장에도 계속 투자를 이어나간 거예요. 코인판에 떠나지 않고. 코인판에 남아있었다는 게 정말 대단하죠. 이거 보통 사람 같으면 지긋지긋해서 떠날 만도 한데, 이분은 끝까지 있었어요. 그래서 2020년에 이 마이너스 1억 3천이죠. 대출 받은 거니까 대출금을 다 갚았습니다. 그러니까
빵원이 됐죠. 최소한 원점은 된 거예요. 빚이 없어진 상태가 2020년에 됐어요. 이때 하루님이 되게 고민을 많이 하셨대요. 이제 그만할 것인가 아니면 더 도전할 것인가, 이거를 엄청 고민을 하셨대요. 그래도 또 하던 게 있으니까, 그리고 또 나름의 2020년에 1억 3천을 빵원 만들었다는 얘기는 1억 3천만 원 번 거잖아요. 이렇게 벌어보고 이제 자신이 좀 생긴 거죠. 그래서 한 번 더 해보자 해서 21년에도 투자를 이어나간 겁니다. 이분은 데이 트레이더였어요. 저랑은 스타일이 전혀 틀립니다. 데이 트레이딩이 뭐냐면 오늘 산 거는 오늘 다 파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산 거를 다 팔아버리는 그런 매일매일 투자하는 그런 트레이더의 삶을 살았습니다. 한 1년 동안 대략 한 6개월 정도 미친 듯이 돈을 번 것 같아요. 그래서 진짜 인생 역전 스토리죠. 네, 이렇게 하면서 6개월 동안 무려 13억을 벌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이렇게 해서 13억을 버는 과정을 예전에 포스팅을 했다고 하니까 이걸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 과정이 여기다 고스란히 다 기록을 해두셨죠. 원본 보기로 하면은 좀 많이 딴 날은 와 엄청 벌었네. 7,800만 원 번 날도 있고, 이른 날은 한 2천만 원 잃은 날도 있고, 이거를 매일매일 거래해서 매일매일 이렇게 기록으로 남긴 거예요. 저는 사실 이런 거 잘 못합니다. 매일매일 뭐 가계부 쓰듯이 이렇게 기록하는 거, 이런 거 잘 못합니다. 저는 스윙 투자나 중장기 투자만 합니다. 그래서 번 것도 잘 기록을 안 해놔요. 되게 꼼꼼하시죠? 은행원이시라고 하잖아요. 와, 자산이 우상향 되는 거 보이시죠? 거의 빵원에서 출발해가지고 12월에 출발해서 7월 4일 여기까지 뭐 거의 비슷비슷하니까 12월부터 6월까지 한 6개월 정도 투자하면서 자산이 쭉 우상향한 거예요. 그래서 13억을 만들고 이제 코인판을 떠난 거죠. 코인판을 떠나게 된 계기가 부동산을 사서 그렇습니다. 코인판을 떠나기가 되게 어렵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10억을 벌었잖아요. 그럼 그걸 또 재투자해서 100억을 벌 수 있을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걸 떠나기가 되게 어려운데 너무 다행히 부동산 계약을 했대요. 부동산 계약을 하면서 자연스럽게 등기치고 잔금 낼 때 이때 엑시트를 하게 된 거죠. 엑시트가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올해 말에는 아마 엑시트를 안 할 것 같고 내년 상반기 중에 알트는 다 엑시트 할 예정입니다. 비트코인도 한 두세 개 빼고는 다 팔 생각이에요. 물론 돈이 좀 더 벌리면 한 뭐 3, 4개 정도 갖고 가도 되긴 하는데 어찌됐든 엑시트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라고 생각합니다. 엑시트하기 가장 좋은 방법이 저는 부동산이라고 생각하고 있고요. 올해는 코인 이야기를 많이 하겠지만 내년에는 부동산 쪽에 대해서 더 많이 이야기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아까 차트를 보셔서 알겠지만 6개월 동안 한 13억 정도 되는 돈을 벌게 된 거잖아요. 이 정도 되면 인증을 다 남겼는데 뭐 그게 뭐 거짓일 리도 없고, 하루님은 3월달에 다음 달에 제 채널에 나와서 인터뷰할 예정입니다. 제가 정말 시간을 충분히 많이 들여서 여러분께 다 전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기대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분이 돈 벌었으니까 누군가가 돈 벌었잖아요. 그럼 이 돈 번 방법을 그대로 우리는 습득을 하면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운 좋았죠, 사실. 운이 좋아서 그런 거 맞다고 생각하고 하루님도 인정하고 있고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이렇다고 해서 여러분들 우리 다 기억하고 있잖아요. 2021년에 코인 투자한 사람 다 돈 벌었습니까? 여러분 주변에 코인 투자하신 분들 다 돈 벌었습니까?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거든요. 제 주변에도 코인 투자하신 분들은 꽤 있지만 실질적인 진짜 수익, 억대 수익 얻은 분은 되게 적어요. 정말 적습니다. 그 이유가 뭔지 그거를 좀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러분이 지금 이 강의를 보면서 그래서 알트 뭐 사면 되는데 이런 식으로 접근하신다면 그냥 안 보셔도 될 것 같아요. 진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분은 아무리 좋은 종목을 투자를 해도 돈을 벌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중요한 건 종목 선정도 물론 되게 중요한 부분이긴 한데 종목보다 더 중요한 게 투자 원칙입니다. 내 투자 원칙이 후지면 절대 돈을 벌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좋은 투자 원칙을 얻는데
제 영상이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요. 제가 뭐 오늘 코인들, 알트코인 물론 몇 개 정도 소개해 드리긴 할 거예요. 한 11개인가 12개 되는 것 같은데 일일이 다 찍어보고 다 알려드릴 겁니다. 어찌됐든 마지막에 종목만 보고 그래 이거야? 하고 그걸 바로 매수하는 건 정말 그러면 너무 답답할 것 같아요. 네, 이거를 지금 사라는 얘기도 아니고 이게 오른다는 얘기도 아니니까 오해하지 마시고 이런 식으로 알트를 찾아내고 좋은 시점은 이 가격이 오면 그때 매수하면 좋을 것 같다 라는 뜻이니까 호도하지 말고 끝까지 꼭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좋을 때 사도 솔직히 수익을 못 볼 수도 있긴 합니다. 네, 모든 투자의 판단은 여러분 몫이고 그리고 일단 샀으면 떨어지면 추가로 매수할 수 있는 그 정도의 확신이 들었을 때 매수하는 걸 추천합니다. 제가 좀 걱정이 많이 되는데 그래도 한 385명이 계신데 이 중에 적어도 3분은 제 말뜻을 잘 이해하실 테니까 제가 정말 디테일하게 상세하게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루님이 돈을 번 거는 과거 복귀라는 거죠. 과거를 통해서 과거를 복귀했기 때문에 돈을 벌었다 이런 얘기를 한 거죠. 저희도 그래서 통화할 때 과거에 어떤 코인들이 왜 올랐으며 어떤 코인들은 왜 많이 못 올랐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진짜 많이 이야기를 했어요. 하루님의 경험과 그리고 뭐 초보자인 제 경험 그리고 앞으로의 투자 계획 이런 것들을 얘기하면서 서로 공감을 되게 많이 했고 이거를 글로 다 정리를 해둔 겁니다. 지금 계신 분들 중에 비트코인을 충분히 못 사서 너무 아쉬운 분들이 많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비트코인 투자가 가장 좋은 투자라고 개인적으로는 생각하고 있어요. 비트코인은 적어도 내년에 상반기 중에 판다면 지금 가격보다는 훨씬 더 좋은 가격이 돼 있을 거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거든요. 제가 생각하는 기대 수익은 적어도 100% 이상입니다. 그래서 저는 아주 좋은 투자가 아닐까? 그렇게 생각하고 있어요. 어떤 자산이 그래도 비교적 높은 확률로 100%의 수익을 안겨다 줄 수 있는지 글쎄요. 저는 비트코인 외에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투자에 대해서 잘 모르겠다 하시면 비트코인 위주로 투자하시는 거를 추천합니다. 그게 가장 안전한 투자라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비트코인 현재 한 5개 정도 있는데 정확하게는 한 4.7개 정도 있는 것 같아요. 계속 추가 매수하고 있으니까 5개까지는 확실히 매수할 것 같고 그 이상은 상황 봐가면서 할 것 같습니다. 2-3개 정도는 한 20년 보유할 생각이고요. 그리고 나머지는 그러니까 2개에서 3개 정도를 매도하는데 그것도 내년 한 상반기 정도에 매도를 할 생각입니다. 비트코인 투자가 저는 가장 좋은 투자라고 생각하고 있어요. 분할 매수하시고 100분할을 추천드립니다. 내가 만약에 1000만 원을 투자할 거다 하면은 10만 원씩 100일 동안 사면 되죠. 분할 매수하시고 또 하락하면 더 추가 매수 이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내가 코인 투자에 1000만 원 정도를 하고 싶다 하면은 한 9대1 정도? 비트코인 대 알트코인을 9대1 정도, 그러니까 비트코인에 900만원, 알트코인에 100만원. 만약에 추천드리는 건 아니지만 내가 만약에 1억을 투자할 거다. 내 자산 규모가 한 10억 정도는 됐을 때 1억 투자하는 게 맞다고 생각해요. 코인에 전 재산을 몰빵하는 걸 저는 추천하진 않습니다. 개인의 판단이지만 좀 위험성이 높으니까. 만약에 내가 10억의 자산이 있다. 그럼 1억을 코인에 투자한다. 한 비트코인 9천만원, 알트코인 1000만원 요 정도가 저는 맞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알트코인도 1000만원을 다 들어가는 게 아니라 300에서 500 정도만 투자를 하고 나머지 한 500 정도는 현금으로 좀 계속 준비하고 있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어요. 자금 계획은 이렇게 세우면 안정적으로 고수익을 얻을 수 있지 않나 저는 그렇게 생각하거든요. 요거는 일종의 방어의 역할이죠. 수익을 보면서 안정적으로 돈을 벌 수 있을 테니까. 하지만 알트코인은 저는 이거 공격수라고 생각해요. 공격은 한 10골 넣어서 한 골만 잘 들어가도 그거는 많은 분들에게 축하받잖아요. 칭송받고. 하지만 방어는 한 번만 뚫려도 큰 문제가 많지 않습니까? 방어의 비중이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해요. 9대1. 이 투자 비중을 좀 지키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거꾸로 뒤집어지면 안 돼요. 비트가 1이고 알트가 9. 이거는 정말 너무 위험합니다. 추천드리고 싶진 않습니다. 과거 복귀가 중요하다. 이건 앞에서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과거의 복귀. 솔직히 저는 코인이 우리가 생각한 대로 움직이기 시작한 게 한 2016년에서 18년 요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대로 좀 많이 움직인 것 같아요. 어떻게 생각하면 좋냐면 16년에서 18년이
지난 장으로 보면은 20년에서 22년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번 장에서는 24년에서 26년 뭐 요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올림픽 4년마다 한 번씩 열리는 거랑 똑같다고 그때 말씀드렸죠. 그러니까 2016년, 17년 지금은 이제 한 2024년이니까 16년부터 이렇게 올라온 거다. 근데 솔직히 제가 느끼기에는 조금 한 6개월 정도 당겨졌다고 보고 있어요. 지금 아직 반감기도 안 됐는데 계속 막 오르고 있잖아요. 그런 걸 봤을 때 당겨진 것 같다. 예전의 그래프들보다 한 6개월 정도 당겨서 보면은 얼추 맞을 것 같아요. 그렇게 좀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뭐 2017년에 좀 많이 오른 코인들 이런 것들이 있는데 대표적인 게 리플과 에이다라고 생각하거든요. 17년부터 있었던 고인물 분들은 아마 아주 잘 아실 거예요. 리플, 에이다. 예전에 아주 왕자들이었죠. 대단히 돈 많이 벌어줬던 그런 코인들이죠. 특히 리플은 이게 외국에서 나온 거긴 하지만 어떤 면에서는 좀 김치 코인 같은 느낌이 있어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비중이 너무 높습니다. 리플은 약간 김치 코인이지 않나. 리플 투자 추천 전혀 아닙니다. 들어보시면 알겠지만 그럼 얘네들이 엄청나게 올랐어요. 일단 리플은 오히려 우리나라 차트 보는 게 더 맞는 것 같아요. 업비트에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업비트가 조금 더 거래량이 많으니까. 리플을 진지하게 투자하고 싶으신 분들은 이 그래프를 좀 잘 보시면 투자하고 싶다는 생각이 안 들 것 같아요. 리플이라는 코인이거든요. 2017년 아까 말씀드렸던 그 어마어마한 불장에 요때 왕자였죠. 엄청나게 올랐어요. 이때 우리나라 분들이 엄청나게 샀다고 합니다. 근데 이때 전고점이 4,750원을 넘었죠. 거의 5,000원 가까이 갔는데 2021년에 그 어마어마한 불장에도 불구하고 한 반 정도밖에 못 갔어요. 이렇게 진폭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 게 보이지 않습니까? 물론 이번에도 오르긴 오를 거예요. 불장이 오면 모든 알트가 다 오른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웬만한 건 다 올라요. 리플은 유명한 거니까 당연히 오르겠죠. 2,500원까지 올랐는데 뭐 잘하면 여기 정도는 회복할 수 있다고 생각해요. 하지만 여기서 물린 분들은 구조대가 오기가 쉽지 않을 것 같아요. 이거는 그냥 제 개인 의견입니다. 올 수도 있어요. 개인 판단에 하면 되는데 어찌됐든 팩트만 보면 여기까지 올랐던 코인이 정고점까지 도달하지도 못했다. 이게 팩트입니다. 제가 신생 코인을 계속 말씀드리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리고 또 다른 거 볼게요. 아까 말씀드렸던 에이다 한번 보겠습니다. 그래도 에이다 같은 경우는 되게 특별한 케이스예요. 이거는 그래도 정고점을 훌쩍 넘겼거든요. 정고점을 훌쩍 넘겨서 여기까지 올라줬죠. 요럴 가능성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리플이 다시 뛰어오를 가능성도 있어요. 전번보다는 확실히 올랐죠. 되게 독특한 케이스였어요. 에이다는 어찌됐든 나중엔 푹 깔아줬지만 우리는 이때까지 안 갖고 있고 한 요 정도에서 팔면 되니까 정고를 훨씬 넘긴 케이스도 있긴 합니다. 그리고 이오스 한번 보여드릴게요. 이오스도 보시면 여기 바이낸스 차트를 보시면 요때는 16달러 조금 안 되게 여기까지 있었잖아요. 정고점 돌파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좀 구코인들은 좀 오래된 코인들, 그러니까 지난 시장의 강자들은 그 다음 시장에서 그 정고점을 대체로 넘기기가 힘듭니다. 물론 에이다는 넘겼어요. 에이다 외에 대부분의 코인들은 잘 못 넘겼어요. 물론 비트코인이나 이더리움 같이 엄청난 코인들은 넘기긴 했습니다. 하여튼 에이다 외에 다른 코인들은 정고점보다 못 미친 게 보통이다. 요거를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장의 강자들에 투자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긴 하죠. 2020년과 21년의 좀 흐름을 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습니다. 마찬가지로 지금 다다음 달에 이제 2024년 4월에 반감기 있잖아요. 똑같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2020년 4월에 반감기가 있었고요. 제일 처음에 이더리움이 좀 많이 잘 만들어내요. 흐름을, 테마를 좀 잘 만들거든요. 그러니까 이더리움을 필두로 해서 디파이가 엄청 유행했어요. 디파이가 뭐냐면 Decentralized Finance 해가지고 분산화된 금융? 분산화 금융이라고 할까요? 대략 요런 건데 금융은 대부분 센트럴라이즈드 돼 있잖아요. 중앙에서 이렇게 관리하는 게 많은데 코인이다 보니까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그러니까 디파이 기술을 활용한 거죠. 쉽게 말해서 이자 주는 거예요. 이자.
이자를 주는 프로그램들이 되게 유행을 했어요.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뭐 체인링크나 아발란체나 뭐 루나테라 뭐 이런 것들이 엄청 유행했죠. 그리고 저는 이게 정말 중요한 사건이라고 생각하는데 2020년 12월에 비트코인이 전 고점을 갱신했습니다. 저는 이걸 되게 가장 중요한 이벤트가 뭐냐, 불장에 있어서 가장 첫 손가락에 꼽는 게 이거예요. 전고점을 언제 넘었나, 이게 가장 핵심이라고 생각합니다. 전고점이 넘었다는 뜻은 기존에 물린 사람이 다 탈출했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수익을 안 본 사람이 한 명도 없다는 뜻이거든요. 저는 이게 매우 중요한 이벤트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거는 2020년 12월에 있었잖아요. 로버트 기요사키도 뭐 이야기했지만 기요사키가 2024년 한 6월 정도 되면은 비트코인은 10만 달러 될 거다, 뭐 이런 얘기를 했거든요. 정고점이 6만 9천 달러였거든요. 저는 이때 10만 달러는 몰라도 한 7, 8만 달러는 갈 거라고 생각해요. 우리나라 돈으로 한 1억 정도 되는 시점이 한 6월쯤에는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되거든요. 여기는 12월이었고 여기는 6월이니까 전고점 돌파 시기가 6개월 빨라졌잖아요. 그래서 바로 전장의 그래프에서 한 6개월 정도는 땡기는 게 안전할 것 같습니다. 물론 일찍부터 올랐지만 그때까지 끝까지 갈 수도 있긴 해요. 근데 끝까지 먹으려다가 물릴 수 있으니까 적절한 시점에 익절하는 게 저는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정고점 갱신하는 게 왜 중요하냐, 정고점에 갈 때까지는 비트가 가장 많이 달립니다. 비트가 엄청 올라요. 그리고 비트가 이제 정고점을 돌파하기 시작하면 비트 가격이 떨어지는 게 아니에요. 비트코인도 강세인데 알트는 미친 강세를 이어갑니다. 알트장이 온다고 하죠. 이게 진짜 찐 불장이 오는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는 게 사실 이 불장이지 않습니까? 네, 저도 물론 기다리고 있고요. 하지만 알트에 너무 많이 투자하면 위험하니까 망하는 알트가 훨씬 더 많습니다. 이거를 제가 그래프로 잘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요때 보시면 2만 달러가 살짝 안 되죠. 2만 달러. 네, 2만 달러의 돌파 시점을 좀 잘 보시면 돼요. 요때 전고점이거든요. 2017년 12월 정도 전고점이 있어요. 네, 그게 언제 돌파되나를 보시면 됩니다. 요쯤에 돌파가 됐죠. 요쯤에. 그러니까 2020년 한 12월쯤에 전고점이 돌파가 됐어요. 그쵸? 그리고 나서는 미친 듯한 상승장이 있었다는 거를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그럼 요 상태에서 비트코인 도미넌스 한번 보겠습니다. 21년 12월부터 보시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전체 암호화폐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시면 되는데 요때 비트코인이 전고점 돌파했죠. 하지만 비트코인 비중은 미친듯이 줄어들었죠. 여기 74%에서 40%까지 줄어들었거든요.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져서 그런 겁니까? 네, 전혀 아니라고요. 전혀 그런 게 아닙니다. 다시 보여드릴게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2020년 12월부터 2021년 4월까지 요때 비트코인 가격이 떨어졌습니까? 아니죠. 3배가 올랐어요. 3배가. 비트코인 가격이 3배나 올랐는데 무려 3배가 올랐지만 비트코인 도미넌스는 미친듯이 떨어진다는 거죠. 요렇게 거의 수직 낙하죠. 비트코인의 비중은 진짜 말도 안 되게 떨어졌잖아요. 네, 이거 잘 보셨죠? 이때 토탈2의 시가총액을 한번 보겠습니다. 토탈2의 시총이 뭐냐면 전체 암호화폐에서 비트코인만 뺀 거예요. 그러니까 알트코인의 상승세가 어떻게 됐나를 여기서 알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기가 2020년 12월입니다. 여기가 지금 한 200이었잖아요. 200에서 1700까지 8배가 오른 겁니다. 그러니까 비트코인이 3배가 오르는 동안 알트코인은 대략 한 10배 정도 되는 것 같은데 이게 비트 전고점 돌파 이후에 이렇게 됐다는 뜻이거든요. 네, 무슨 뜻인지 알겠죠? 제가 반감기 전까지 비트코인 매수를 나는 마칠 생각이다. 뭐 제 계획을 말씀을 드렸잖아요. 네, 지금 한 0.69개 정도 샀고 좀 있으면 5개를 딱 채우게 되거든요. 그게 저는 3월 중에 이제 한 달 이내에 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5개가 되면은 그 뒤로는 매수를 안 할 거다. 이렇게 말씀드렸잖아요. 보유만 할 거다. 홀드만 할 거다. 그럼 뭐 할 거냐? 그 다음부터는 알트코인을 잘 찾아서 매수를 할 생각입니다. 하지만 요 금액보다는 월등히 적은 금액으로만 매수할 생각이요. 뭐 대략 한 1000만 원 정도?
물론 장이 좋으면 좀 더 들어갈 수도 있긴 한데 한 요 정도만 매수하려고 일단은 생각 중이에요. 1000만 원만 잘 투자해서 8배 정도 번다고 치면, 물론 이게 종목이 많이 늘어나서 아무 알트나 다 8배가 평균적으로 된다, 그 뜻은 아니에요. 어떤 거는 떨어지는 것도 있어요. 네, 쓰레기가 된 알트도 있겠지만 전체 규모로 보면 이렇게 커지니까 알트코인을 이 다음부터는 투자하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정고점 돌파 시기가 되게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비트코인 정고점 돌파입니다. 비트코인이 정고점 돌파하기 전까지는 비트코인이 많이 올라요. 하지만 비트코인 정고점 돌파하고 나면 물론 비트코인도 많이 오르지만 알트코인은 미친 듯이 오른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는 기왕에 오를 거면 정고점 가기 전에, 반감기 전에 비트코인 위주로 사고, 비트코인이 반감기를 지나서 그 전후해서 돌파할 것 같은데, 비트코인이 정고점에 돌파하고 나면, 이게 미국 달러 기준이에요. 일본에선 벌써 돌파했습니다. 우리나라도 얼마 안 남았죠. 하지만 달러 기준으로 정고점이 돌파하고 나면 한 7만 달러 보고 있거든요. 7만 달러가 되면 이건 거의 축포지, 축포. 축포가 터지고 나면요, 저는 알트코인만 살 거예요. 비트는 그 다음엔 아마 안 살 것 같아요. 물론 선물 투자는 조금 할 수 있겠지만 그 다음에는 알트 위주로만 투자를 할 생각입니다. 무슨 뜻인지 아시겠죠? 매수 시점이 중요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전이라면 알트보다는 비트가 낫죠. 반감기 이전에는. 그러니까 반감기까지는 비트 위주로 모으고, 이제 반감기가 지나가고 나면 그 다음부터는 알트를 모으고, 뭐 요렇게 할 계획입니다. 여러분들도 요런 식으로 해보시면 여러모로 좋을 것 같아요. 비트가 안정적인 수익을 가져다 주니까 요렇게 하는 전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이해 가셨죠? 네, 왜 그런 생각을 하는지도. 하지만 이건 어디까지나 지난 장들에서 참고해서 세운 전략이고, 지난 장과 완전히 양상이 다르다 그러면 적용되지 않습니다. 하지만 지금까지 추이로 봐서는 그렇게 진행될 가능성이 제가 봤을 때는 높아 보여요.